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정철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언론사 채용, 정규직 채용 공고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5년 9월부터 16년 7월까지 미디어오늘이 1000건의 채용 공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랑이라는 언론인 커뮤니티인데요. 1000건 분석 결과 정규직을 명시한 채용은 113건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명시한 채용은 이 정규직 채용의 4배가 넘는 480건이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용도 407건에 달했습니다. 정리하면 대다수의 취업준비생은 현재 이 비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에 나섰을 때 한 취업준비생은 이 언젠가 버려질 것이라는 말이 계속 맴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랑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이 비정규직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2015년 자료긴 하지만 지금도 그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채용 공고가 되게 많은데요. 예, 경력이 없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사실 이 인턴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턴을 해봤자 이 인턴 경력으로 경력직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경력을 쌓아 언론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볼 수 있었는데 인턴 공고를 같은 기간에 195건을 찾아냈는데 이 정규직 수습으로 전환된다 명시된 공고는 전체의 5.64%에 불과했습니다. 경력직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요. 요즘 경력직도 정규직이 되기 어렵습니다. 1000건 중에 307건이 경력이었는데 이 중에 비경력직 공고는 693건으로 경력직 채용 비중이 30.7%였고요. 정규직을 명시한 채용 공고 20.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완전 고용 사회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입사하면 거기서 평생 뭐 30년 이상 뼈를 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도 보통 연봉직으로 1년,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그 고용 안정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력 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사 채용 공고 1,068건을 분석했는데 경력사원 채용 공고는 435건인 반면에 신입사원은 292건. 예, 경력이 많죠. 동시 채용 공고도 있기는 한데 언론사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경력 채용이 좀 많습니다. 사람인이 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력만 채용하는 공고는 25.4% 비중인데 언론사 채용은 41.4%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채용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서 경력사원 채용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경력으로 언론사 기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랑은 고용 구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외 기자들은 본인이 기사를 잘 쓰는 만큼 이제 일종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몸값을 올리면서 그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를 그만두더라도 또 다른 언론사의 경력으로 채용하기가 좀 쉬운 구조인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좀 경력을 옮겨 다니면서 일종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미디어오늘이 그 25의 주요 언론사 주요 간부들, 보도국장, 편집국장,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104명의 출신지, 출신학교, 나이, 전공, 입사연차, 성별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7년 전 자료인데요. 뭐 거의 스카이 동문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고요. 네. 그리고 영남, 서울 출신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남성이었고요. 전공의 경우는 그나마 조금 다양한 편인데 네, 여기 보시면 네, 서강대, 한국외대, 기타 14명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75%가
스카이 출신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요 간부들이 스카이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을 할 때 후배들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 출신 기자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네, 사실 스카이는 좀 오래된 채용 습관입니다. 6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예, 중앙지 편집국장 184명 중 77%가 스카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항상 스카이 출신을 뽑는다는 거죠. 주요 언론사의 경우는 2003년 발간된 학벌 리포트를 보면 조중동과 경양 서울 한겨레 부장급 이상 간부 서울대 39.9 고려대 17.9 연세대 9.3 67.3%였네요. 이때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준만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극소수 명문대 독과점 체제를 그대로 두고선 앞으로 어떤 입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다.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집단이 일부 유력 언론사들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언론은 대체적으로 학벌 경쟁을 사실상 긍정하거나 미화하는 보도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의 출구가 보이질 않는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조선일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1등 신문이죠. 합격자가 가장 많은 학교, 역시 서울대학교입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일보가 진행한 신입공채 20건을 미디어오늘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232명 중 서울대 출신 합격자는 109명으로 전체의 약 47%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경력 채용이 아니라 이제 공채인데요. 공채를 했을 때 2명 중에 1명은 서울대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세기 들어서 조선일보는 평균 11.6명을 공채로 뽑고 이 중에 스카이 출신은 9.4명이고 그중 서울대 출신은 5.5명입니다. 스카이 출신이 아니면 조선일보는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한데 네, 말 그대로 예외적인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뭐 여러 기사를 썼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이 서울대 출신의 편집국장이 늘 편집국을 잡고 있는데 비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편집국장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되려면 서울대를 나와야 됩니다. 1995년 미디어오늘 기사인데 뭐 중앙일보가 이 당시에 유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수습 교육을 할 때. 언론계 채용 관행이 제 생각에는 95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보다는 어떤 뭐 술을 먹이는 그런 수습 문화라든지 좀 어떤 폭력적인 문화라든지 도제식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계 채용의 전반적 특징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채용 과정에서는 출신 대학 및 스펙 비중이 여전하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상당히 많고 또 인턴 채용 비중도 높고 하지만 정규직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을 그냥 쓰고 버린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언론사들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언론계 채용에 있어서 이 지원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학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블라인드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오늘의 출신 대학 분포인데요. 굉장히 좀 조선일보와는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디어오늘의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나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소서랑 그리고 필기 능력 그리고 기사 작성 능력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도 뭐 처음부터 블라인드를 했던 건 아니고 블라인드 채용을 한지 저희도 한 뭐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남아 있는 후배들을 봤을 때 결과가 그래도 썩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 출신의 언론사 간부들도 이제는 하는 말이 스카이 출신 후배들을 뽑아도 예전처럼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그 엠번방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엠번방 사건을 보도했던 학생들이 이제 지방에 다니는 대학생들이었죠. 그 대학생들이 처음 폭로했고 그게 언론 보도, 언론 제보로 이어져서 뭐 국민일보나 한국일보 등 아니 저기 한겨레 등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결국 그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눈을 가진 친구들은 반드시 이제 좋은 대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일단 블라인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언론사 스스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